일단 전원이 나갔을 경우에 네, 세팅을 네. 하는 방법은 네. 전원을 먼저 켜고요. 네. 그리고 클럭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오케이 네. 시간을 먼저 맞추시고요. 네. 지금 시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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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시간을 맞출 때는 네. 요 초까지 다 맞추시는 게 좋아요. 네. 그 싱크 타임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네. 그 아토믹 타임하고 현재 시간하고 옵셋도 보여주고 아토믹 타임이 몇 시인지를 보여주거든요. 일단 요거를 넣으시고요. 네. 대충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지금- 그리고 보시면 네. 항상 버튼이 펑션하고 에디트라고 하는 요 두 개가 메뉴가 있는데 네. 지금 이 펑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얘를 에디트를 하려면 네. 이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언제든지 네, 이렇게 누르고. 버튼 누르면 되고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이 13시 03분 14시 17분.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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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분. 14시 14시 17분. 네네. 17분 15초라고 하고요. 네. 지금이 2020 06 26 네. 그래서 OK를 누르는 순간 시간은 째깍째깍 합니다. 네네. 그럼 이 시간은 맞췄고요. 네네. 그리고 얘가 그 안에 파라미터가 네. 공장에서 초기화된 파라미터들을 네.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쪽인가요? 아 여기 네. 요 값을 네. 초기에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 이전의 값이 저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그게 혹시 저장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장시간 그 전원이 나갔을 경우에. 네. 그럼 요 값을 어디에다 넣어 주시냐면은 네. 서베이 자고도 자꾸 전화하는 예. 오토그레이브 엔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네. 메모리 한번 지우셨나요? 네, 한번 덤프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 덤프. 지우면은 네. 안에 내부 메모리에 어떤 그 초기화 값들이 저장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네네네. 그게 시작을 하려면 네. 어떤 서버인지를 이름을 넣어줘야 돼요, 최소한. 근데 그게 한 개 다 없다는 말이거든요. 네. 지금 뭔가 이상한데. 네. 이게 전원도 저렇게 되고 해서 메모리를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네. 클리어 메모리 보면 컨펌 순서대로 예. 1, 3, 2, 4. 네. 교내에 계신 선생님들께 알립니다. 잠시 뒤 2시 30분 대강당에서 연구학교 특강이 실시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등록부에 사인해 주시고 간식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어디로 필드 가시는 거죠? 경주 쪽으로. 그럼 그동안은 없으셨습니까, 그게?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알립니다. 그 교내에 다른 계신 지질자원 연구원 선생님들께 일해가지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 2시 30분 대강당에서 연구학교 특강이 실시됩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등록부에 사인해 주시고 간식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러긴 하더라고요. 그게 계속 저래가지고 이 초기화 시키려고 한번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하네요. 그죠? 초기화가 뭐 3개 누르는 거 아니었습니까, 버튼을? 셋업하고 그것도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3개 눌렸었는데 이거 하면 안 나왔네. 저도 못 그래. 눌렀어요. 예. 얘가 원부트가 있고 콜드부트가 있는데 네네네. 원부트는 아마 이걸 거예요. 이거는 CPU가 LCD가 CPU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네. 화면만 깨지는 건데 어. 종이깨 나오면 문제 없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콜드부트를 하면 네. 공정 초기화가 될 겁니다. Do you want to set default instrument setting? 예. 그러면 이러면 모든 게 다 지워집니다. Yes를 누르면 네. 앉으시죠. 이제 또 그 시간 밑에 근데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봤어요. 탄산바 탄산은 애들이랑 쓰는 방법은 대충 알아가지고 쓰고는 있어요 뒤에 저. 네.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서베이 들어가시면 네. 디폴트 됐네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다시 캔슬 나가가지고 오토 그레이브를 들어가시면 헤더나 리코디도 돼 있잖아요. 네. 저게 아직 리코드가 안 된 거예요. 디폴트로 된 거. 이걸 리코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중력계 그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이 네. 지점에 위경도 좌표를 넣어야 됩니다. 네네네. 그럼 지금 레티튜드가 여기가 한 대략 위도가 33도, 34도 대충 한번 넣겠습니다. 네, 대충 일단 34.2 그리고 2 이스트 아니 이가 아니죠. 네, 그쵸. 노스, 북위. 노스, 북위. 그리고 27. 127.4 이스트. 그리고 UTM 존은 50이고요. 그 GMT diff가 매뉴얼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럼 저장됐고요. 네. 오토그레이브 가시면 됐어요. 그러면 중력 측정을 할 때 좁은 지역에서는 네네. 조속 변화량 기조력 값이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운동장 같은 거 할 때 네. 한 1km 정도 벗어나 1km 반경 1km 내에서는 거의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아까 그 위도경도 넣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네네. 근데 그거보다 벗어나게 되면은 네네. 그 기조력 값이 시시각각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중력계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추후 사용하셔야 되고 네. 그러면 학교 내에서 사용을 할 때는 네. 타이드 코렉션을 예스를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노를 하시면 예스를 노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중력계가 아무리 바르게 남는다고 해도 땅이 기울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씩 기울어져 가지고 그러면 Continuous Tilt Correction을 yes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게 에디트를 해야 되니까 네. 동시에 에디트 그리고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좌우 버튼 아니에요 혹시? 엔터 좌우 버튼이 있나요? 예. yes가 되고 그 다음에 오토 리젝트는 yes. 네. 처음 초기 샘플 값보다 크거나 작으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그럼 자기가 자동적으로 리젝트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트레인 코렉션은 no. 그리고 사이즈밍 필터 yes. 세이브 로 데이터를 하면은 자료가 메모리 엄청 잡아먹고 네. 그리고 필요가 없어요.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값이기 때문에 필요가 네네네. 없어요. 레코드. 그리고 옵션은 보통 120분. 네. 요거는 그대로 놔두시고 샵 오브 140. 샵 오브 사이클은 몇 번 측정할 거냐. 보통 2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네네네. 근데 2번을 측정하려면 제자리에서 2번 연속으로 측정하거든요. 네. 측정하는데 그럼 그 중에 어떤 값을 택할 것이냐. 두 개 값이 같으면 네. 평균을 하면 되고. 네.
그 두 개가 0.010 이내로 차이 났을 경우에는 두 개 평균하면 되고 네. 그리고 그게 0.010 차이가 넘어가면 네. 재측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 또 측정을 하면 또 똑같이. 네. 지금은 이 캘리브레이션 할 거니까 지금은 네. 일단 한 번을 해놓을게요. 네네. 한 번. 스타트 딜레이는 스타트를 누르고 얼마만큼 시간이 있어야지 측지하는지. 왜냐면 누르고 바로 시작하면 네. 옆에 있어야 되니까. 네네. 보통 저는 한 15초 정도 해놓습니다. 네. 그러면 충분히 그 움직여도 진동에 영향을 네. 주지 않을 범위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그러면 시간 맞췄고 시간을 다시 맞춰야 되죠 아까 14시 16분 시간은 그대로 맞았네요. 네네네. 그러면 서비스 들어가셔가지고 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안 하실 나중에 네. 메뉴를 보시면 되고 네. 캘리브레이션 오프인데 얘를 다시 오프되어 있는 걸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엔터를 누르시면 네. XY 바꿉니다. XY 옵셋, 센스, 드리프트, 오프. 네. 그러면 XY 옵셋은 중력 얘 센서가 위에서 볼 때 네. 수평이라고 해도 이 센서가 수평이 서로 지오이드 면에 수직이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개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게 XY 옵셋인데 XY 옵셋을 하고 저게 끝나면 네. XY 센시티비티를 하고 저게 끝나면 드리프트를 하면 되는데 네. 드리프트는 굳이 안 넣어도 돼. 나중에 측정값을 드리프트 개선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먼저 XY 옵셋을 해놓고 OK를 빠져나가시면 네. 메저를 누르시면은 스테이션을 넣고요. 네. 0번 그 다음에 레벨을 누르든지 메저를 누르든지 누르면 이런 화면이 네네네. 뜨는데 여기를 보시면 네네네. 첫 번째 네. X는 150, Y는 10, Y는 0 네. 그렇게 맞춥니다. 네네네. (150) 정확하게 안 맞춰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네. 지금은 바닥이 요 나무 바닥이라 가지고 약간 좀 많이 흔들리는데 콘크리트나 그런 데서 하시면 얘가 안정적일 겁니다. 네. 그럼 그렇게 맞추시고 잘 안 맞지만 맞추셨다고 네. 치고 그 다음에 얘를 누릅니다. 얘를 누르면 측정을 하고요. 네. 그러면 R1 값을 하나 계산합니다. 네. 그럼 다시 메저를 누르셔가지고 두 번째 측정을 하고 그러면 그 두 개의 값이 0 같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런데 얘가 두 개의 값이 10 이상 차이 나면 수용을 하지 않고 트라이얼 에러입니다.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산을 해보고 요 값으로 했다가 요 값으로 했다가 이 값으로 했다가 이 값으로 했다가 계속 가서 원하는 값을 수렴하는 형태로 반복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요 두 개가 이전의 값 그리고 요번에 계산한 값 저장되어 있는 값 네. 여기 있는 아까 보이셨던 tilde x tilde y 네네. 그 값이 그거 값보다 값하고 1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새로운 값으로 업데이트. 그러면 그게 올드 값이 되고 또 다시 측정을 하면은 이전의 값이 올드 값이 되고 새 값이 나오고. 그럼 두 올드 값이 두 개 같을 때까지 계속 accept 하면서 측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두 개가 같이 됐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엔 요거. 그게 다 됐다. 그러면은 그냥 요 XY 옵셋은 끝나는 거고요. 네네. 그럼 다시 서비스로 들어가셔가지고 XY 옵셋이 되어 있는데 얘를 XY 센스 오케이. 그러면 메저를 하면 아까 그거 똑같습니다. X는 0, Y는 0. X는 150, Y는 0. 네. 요렇게 해서 하나 측정하고 또 그 다음 요거 해서 측정하고 네. 그럼 X에 대한 센시티비티 값이 올드 값, 뉴 값이 나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10 이상 차이가 나면은
리젝트를 하고 새롭게 측정하고 네. 그 12 차이가 10인지 그인지 매뉴얼을 제가 뭐 네네네.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네네. 거의 그 비슷한 값이 나와요. 그러면 비슷한 값이 나오면 억셉트하고 네. 그리고 다시 하고 네. 똑같아질 때까지 음. 올드 뉴 값이 네. 그러면 올드 값이 있고 뉴 값이 있고 억셉트하면 이게 올드 값이 되고 새로 측정하면 이게 새로운 뉴 값이 되고 그러면 억셉트하면 얘가 들어가고 새로 측정하면 뉴가 되고 억셉트하고 새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될 때까지 값이 요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고 네네. 그리고 드리프트는 그 제가 저번에 드린 드리프트 계산하는 거 그걸로 가지고 계산을 하면 드리프트는 자동으로 얘는 상황에 따라서 드리프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드리프트 계산해서 쓰시면 되고 얘를 만약에 껐다 켜면은 네.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캘리브레이션 오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중간에 하다가 만약에 끝났다 네. 꺼졌다 그러면 캘리브레이션 오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그 하다가 중간에 캘리브레이션 꺼져버리면 중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다 예. 하셔야 돼. 다 굳이 해야 이게 돼요. 꺼지진 않지만 네, 혹시 네. 다른 일 때문에 꺼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컬리브레이션 하고 지금 이 상태가 다 됐을 때는 이제 필드 나가서 그 다음에 됐을 때는 켜고 네. 필드 나가서 이제 할 때는 뭐 어느 지역 측정 한다면 격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격자로도 네. 할 수 있고 그리고 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 제일 처음 할 때 저희가 또뭐 이름 정하고 또 몇 번 측정하는지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이제 다시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네. 아까 한 번 됐으니까 네네. 샵 오브 사이클을 2를 하면 네, 2번 하는 거고. 얘가 네. 그 해놓고 매저 네. 스테이션 넣으시고요. 스테이션하고 라인은 지금 뭐 이게 한 라인을 한다면 한 라인인 거고 스테이션은 의미가 어떤 거? 그 라인이면은 1번 라인, 2번 라인, 네, 3번 네. 라인, 4번 라인. 아, 네. 그랬을 때 이게 스테이션은 여기가 1, 2, 아, 3, 4면 네네네. 그러면 라인 1의 스테이션이 아, 라인 네네네. 2의 스테이션이 라인 3의 스테이션. 그럼 그거 총 몇 개인지 적어주는 겁니까 여기서? 요거는 그런 개념인데 네네네네. 보통 저희는 GPS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GPS에 측정을 해서 번호를 매기니까 라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필드 나가서 할 때는 요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제일 말씀이시죠? 중요한 네. 거는 스테이션. 스테이션. 그래서 에디트를 누르면 숫자만 들어가고 네네네. 그리고 다시 펑션 누르면 네네. 이제 이 번호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매저 누르면 이렇게 됐고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0, 네네. 0 네. 맞추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저희가 만약에 그래서 운동장에서 전에 이렇게 뭐한 라인을 측정한다고 하면 그 라인 번호랑 그런 걸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 라인을 붙이셔도 되는데 네네네. 굳이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데이터를 받았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안 정해져 있으면 순서만 기억하면 되나? 그 라인을 정해도 네네네. 저희가 읽는 거는 스테이션을 읽거든요. 그 스테이션을 읽고 걔를 그림을 그렸을 때 GPS 자료 가지고 그 공간에다 그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인이 어디든지 얘는 모르는 거죠. GPS 그 좌표에 따라 가지고 그림이 그려지니까 라인이 쭉 갔다 그러면 라인 하나 둘 셋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테이션이 10개, 라인 10개다 그러면은 라인 1에 스테이션 1, 2, 3, 4, 10개 네네. 라인 2에 스테이션 1, 2, 3, 4, 10개 근데 1번이 어디인지 라인까지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번호 매기냐면은 101, 201, 네네네네. 301, 401 그럼 그것만 딱 보고 라인 3이네, 라인 2네 그렇게. 예, 그걸 알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 라인을 굳이 매기지 않습니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네네네. 펑션 되어 있는데 네네. 한 번 더 누르면 에디트가 네, 이제 이름 같은 거 먼저 써서. 클리어 네네네. 그 지금 캡슐록이 지금 오프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소문자만 나옵니다. GHI 한 번 네. 누를 때마다 네네네네. 3 온 되어 있으면 얘는 GHI 대문자 네네. 3 그러면 한 칸 옮겨가지고 네. 네, 이름 쓰고. 예. 그리고 얘를 만약에 경주 가니까 G J J.
2020 2 0 2 0 0 6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뭐 커스터머는 적어도 되지만 보통 적지 안 적어도 됩니다. 네. 다시 누르면 에디트를 끝내고 그러면 오케이 하면 이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션은 네. 이게 1번에서부터 스테이션 1, 2, 3, 4, 5, 6, 7, 8, 9, 10 측정하다가 5번 돌아왔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를 다시 5번으로 스테이션을 5번으로 넣으면 얘는 시간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데이터가 다 적힙니다. 아. 그러니까 스테이션이 이름이 똑같아 하더라도 예, 똑같아도 시간이 일단 데이터는 앞 데이터가 지워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 네네네. 차라리 그 스테이션을 똑같이 해야지. 아 여기서 반복 측정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